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중등부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봐 특강 3부 고등학교의 내신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광문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 소유자 바로 이은지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은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특강에서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생생한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실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내신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고등학교 내신도 중학교 때처럼 지필고사와 수행으로 산출됩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각 학교 그리고 과목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평가 30%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과목별로 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영 비율에 맞춰서 점수를 환산해서 내신이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3 학생들은 아마 이 내신 등급이 적용이 될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신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합쳐서 이제 점수를 쭉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성적순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이 된 상태에서 1등급부터 1%부터 이제 4%까지가 내신 1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4% 초과된 그 부분부터 11%까지가 2등급, 그다음에 23%까지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 그다음에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총 9등급으로 내신 성적 등급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목이 이렇게 9등급으로 산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평가의 개념이에요. 이제 성취도 A, B, C로 이게 성적이 산출이 되고 있어서 뭐 점수가 원점수가 80점에서 100점이다. 그러면 A 성취도를 가져가는 거고요. 60점에서 80점 미만이다. 그럼 B, 그다음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C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가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그걸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국어가 저의 약점인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렸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국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국어 말고 다른 과목의 공부 방법도 혹시 친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국수형을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간 자체를 늘리거나 시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숙지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올바르고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며 그 후에는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익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은 아무래도 교과서 위주로 나오다 보니 본문 암기와 단어 암기를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내신 1등급 학생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은지 학생의 대답을 토대로 자신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든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 첫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가졌었는데요. 어, 중학교에 갓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험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첫 시험을 통해 자신이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걸 활용하며 자신이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얻는 것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정말 잘 해줬는데요. 지금 은지 학생이 성적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이게 첫 시험을 망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의 상승 곡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학종에서는 성적의 상승 곡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험을 망쳤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 학생의 학업 역량, 잠재력을 이 상승 곡선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을 망쳤다고 좌절해 있을 게 아니라 이번 시험 망쳤지만 내가 성적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서 나 좋은 평가 받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에 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수능은 너무 먼 미래였고 그 당시에 내신이나 노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 모의고사에는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모의고사에 임하며 쌓아온 습관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형성이 되어 수능 때까지도 그 습관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바꾸기 힘들어서 1학년 때 형성된 잘못된 습관은 수능 때까지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 내신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모의고사에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 모의고사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내신은 또 내신 나름대로 중요하고 모의고사는 이거 뭐 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시험이 아닌데 라고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생활 습관이 수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계속 훈련을 해 놓는 게 중요하다, 좋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이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너무 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졸음을 그냥 이기려고 하지 않고 매번 엎드려서 잤던 거죠. 근데 그러한 습관이 2학년 때도 지속이 됐고 3학년에 올라와서도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울면서 찾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때 이런 자세로 내가 시험에 임하면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잘 길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모의고사 둘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네,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 내신과 수능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내신을 준비하면 어느 정도의 수능 준비가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에서 공부하는 과목은 모두 수능 때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수능 준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은 문제 유형이나 결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완벽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기간이 아닌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새로 한 권 사서 다음 내신 기간 때까지 모두 풀자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닌 남는 시간에는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다음 내신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예습하기도 하고 전에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 복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 수능이 완전히 똑같은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이 수능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는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하고 다만 이제 내신이 끝났을 때는 빠르게 수능 준비 모드로 전환을 해서 빠르게 또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신 1등급 학생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저에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잘 학교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하는 생활 동안에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은지 학생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4부 특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